풍요로워야 할 바다. 그 바다가 심상치 않다. 눈으로 확인하기에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불가사리들. 대부분이 아무로 불가사리다. 덩어리가 된 아무로 불가사리 뭉치 안에서 여지없이 무언가가 먹히고 있다. 엄청난 포식력을 가진 아무로 불가사리의 기형적인 창궐. 지금 우리 바다에 아무로 불가사리 비상이 걸렸다. 동해의 작은 항구. 가까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다. 이곳 어민들은 주로 정치망과 자망을 이용해 각종 도움과 가자미를 잡는다. 이것이 구기항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다. 자망과 정치망은 그물을 내린 뒤 하루 이틀 두었다 걷어올린다. 그나마도 바다 날씨에 좋지 않을 땐 일주일에 2번 조업 나가기도 힘들다. 나흘 만에 걷어들이는 그물. 그런데 물고기가 잡혀야 할 그물에 불가사리가 걸려 올라온다. 쓸모없는 건 둘째치고 비싼 그물이 불가사리 때문에 다 망가졌다. 물고기 대신 그물을 차지한 불가사리. 어민들의 시름이 여기에 있다. 바다의 쥐입니다. 쥐가 육타의 그 곡식을 먹는 시기나 농민들이 재는 곡식 먹는 거나 바다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이 그물에 고기를 잡아놓고 그물 투막에 넣으면 불가사리가 접근해서 전부 다 잡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걸려 올라온 물고기는 흐물흐물 녹아있다. 불가사리가 먹은 흔적이다. 그래서 이곳 어민들은 불가사리를 싹발이라 부른다. 다 빨아먹는다는 뜻이다. 불가사리가 지금 바다 가면 이런 형태로 탑니다. 이렇게 타가지고 다 빨아먹거든요. 이 정도 생각하니 어민들이 이거 바다에 고기를 그물을 투막해 놔도 생산될 거 없어요. 둘, 셋. 수심 50m. 물고기가 많이 모여들어 자망을 내리는 곳이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는 10중 8구 불가사리가 붙어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불가사리에게 먹이를 대주는 꼴이다. 그물을 던지고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자망 어업은 불가사리가 많을수록 타격이 크다. 물고기와 인간 모두에게 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처 바닷가. 이곳 해녀들의 망태기는 2개다. 해녀들의 바다는 수심 5m 내외의 얕은 곳. 여느 바다가 그렇듯 이곳 해녀들도 전복, 미역, 굴 같은 해산물을 딴다. 그 중에서도 값이 비싼 전복은 해녀들 최고의 수입원. 하지만 이곳 바다도 예전 같지가 않다.
망태기를 채운 해녀가 다시 물질을 한다. 이번엔 불가사리를 잡기 위해서다. 이곳 해녀들은 한 번 물질에 나설 때마다 두 가지 작업을 한다. 한 번은 해산물을 따고 또 한 번은 불가사리를 잡는 것이다. 예전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불가사리였다. 그런 불가사리를 잡아 올리기 시작한 것은 바닷속 미천이 바닥나는 것이 불가사리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같은 횟수로 물질을 해도 언제나 해산물보다 불가사리가 더 많이 잡힌다. 해녀들은 이 불가사리들이 인공적으로 키워 바다에 뿌리는 전복 종패부터 해조류인 미역까지 다 먹어치운다고 믿는다. 생유 전복 잡아 먹고 뭐 오만차게 다 잡아 먹잖아요. 집에서 전복 해놓으면 다 잡아 먹어보지. 저 미역도 다 팔아 먹어요. 예, 그러면 미역도 뭐 없는 것 같으면서 다가 뿜뿜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조안해야 됩니다. 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는 불가사리 피해. 문제는 피해 지역이 이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닷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처 바다로 나갔다. 청정해역이라 불리우는 우리의 동해바다. 안반 지역 곳곳에서 각종 불가사리 종류가 발견된다. 전 세계적으로 5,0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불가사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몸이 별 모양으로 팔을 이용해 이동하는 불가사리류와 거미 불가사리류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 9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미 불가사리 종류는 간혹 물고기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가사리는 이렇다 할 천적이 없이 소라, 조개, 해삼, 갯지렁이 등을 먹어치우는 저서생물 생태계의 최상위자로 군림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종끼리 먹고 먹히기도 한다. 수심 10m 내외의 모래나 안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도우손 햇님 불가사리가 동족에 들러붙어 먹고 있다. 수십 종의 불가사리. 그 중에서도 현재 동해바다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것은 바로 아무루 불가사리다. 아무루 불가사리의 특징은 먹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집단으로 서식한다는 것.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불가사리가 다 인간 생활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밀도 면에서나 또는 양식 생물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단연 아무루 불가사리가 가장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식하고 있는 곳은 주로 모래나 뻘로 된 연질 기저 위에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서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루 불가사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루 불가사리가 양식장에 더 큰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남해바다, 피조개, 바지락 등
아무로 불가사리가 좋아하는 폐류 양식장들이 밀집해 있다. 그만큼 아무로 불가사리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바지락 양식장으로 유명한 사천시 신수도 앞바다. 바지락 채취가 한창이다. 바지락 양식은 씨앗이 되는 종패를 뿌린 뒤 2~3년이 지나서 채취를 시작한다. 일단 종패를 뿌리고 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야말로 하늘에 짓는 바다 농사다. 그물 가득 쏟아지는 바지락. 그런데 조개더미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무로 불가사리다. 게다가 조개들은 대부분 속이 비었다. 아무로 불가사리가 다 먹어치운 것이다. 불가사리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어머니들 참 큰 문제입니다. 문제고 참 불가사리 너무 많다 보니까 조개도 배가 되고 하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바다만 믿고 2~3년을 기다려온 어민들에게는 기막힐 일이다. 속이 빈 껍데기로 가득한 바지락. 그나마 반 이상은 아무로 불가사리다. 도대체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바지락 양식 피해가 이렇게 큰 걸까? 황폐한 양식장 바다. 한창 자라고 있어야 할 바지락 대신 아무로 불가사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로 불가사리는 살아있는 조개를 좋아한다. 아주 천천히 은밀하게 조개 위로 올라타는 아무로 불가사리. 그리곤 몸통이 불룩해질 정도로 먹이를 완전히 감싼다. 한 번 잡힌 조개는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아무로 불가사리가 출연한 바지락 양식장은 결국 폐각만 가득한 폐허가 되고 말다. 그렇다면 아무로 불가사리는 얼마나 많은 조개를 먹는 것일까? 먹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먹이는 아무로 불가사리가 좋아하는 담치를 이용했다. 불가사리는 이동을 하거나 먹이를 먹을 때 다리 아랫부분의 관족을 이용한다. 먼저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관족을 이용해 배 쪽으로 끌어들인다. 조개를 열려는 아무로 불가사리와 끝까지 버티려는 담치 사이의 사투. 결국 지구력이 강한 아무로 불가사리가 이겼다. 담치의 입이 열리면 아무로 불가사리는 위를 내어 먹이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로 녹여서 먹기 시작한다. 이렇게 먹는 양이 아무로 불가사리 한 마리당 하루에 담치 10마리 혹은 멍게 4마리. 엄청난 식성이다. 그렇다면 불가사리가 싹쓸이 한다는 전복은 어떨까? 녀석이 전복에게 접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바위에 붙어있는 전복은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몸을 비틀며 완강하게 반항하는 전복. 결국 아무로 불가사리가 물러선다. 실험 기간 동안 아무로 불가사리는 전복을 먹는데 실패했다. 크기가 작은 전복 같은 경우는 감쌀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포식당할 확률이 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 제가 얼핏 보기에 한 4cm 이상, 5cm, 6cm 정도 되는 전복들은 아마 들어가도 워낙 그 전복의 그 벗어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잡아먹히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아무로 불가사리에 의한 조개 양식장 피해가 커지면서 사천시에서는 아예 불가사리 전문 포획선을 만들었다. 이 그물은 고기를 잡는 일반 그물이 아닌 바닥을 훑는 저인망이다. 일반 어선의 경우 저인망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불가사리 포획을 위해 특별히 허가권을 주었다. 불가사리 포획선이 조업하는 곳은 조개 양식장 인근 바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불가사리가 그물 가득 걸려들었다. 잡히는 불가사리는 대부분 아무로 불가사리다. 현재 사천 앞바다에서 불가사리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은 모두 7척. 3월에서 6월까지 매일 6, 7톤의 불가사리를 잡아들인다. 잡아온 불가사리는 항구에서 수매한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300원. 불가사리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자구책이다. 살아서도 골칫거리인 아무로 불가사리는 잡고 나서도 뒤처리가 쉽지 않다. 워낙 많은 양인데다 생명력이 강해서 쉽게 죽지 않기 때문이다. 도착한 곳은 황태덕장. 아무로 불가사리는 이곳에서 햇볕에 건조된다. 건조되는 동안 일일이 뒤집어주는 것도 일이다. 그래야 진동하는 썩은 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바짝 말린 불가사리는 비료 공장이나 칼슘 공장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끊임없이 잡아들이는 불가사리를 다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6년간 사천시의 불가사리 수매량이다. 2001년부터 수매 예산이 늘면서 수매량도 늘었다. 문제는 매년 잡는데도 그 양이 계속 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불가사리 잡는 기구까지 개발했다. 이 기구는 아무로 불가사리가 자극을 받으면 등에 가시가 돋는 것을 활용, 아무로 불가사리가 잘 걸려 올라오도록 고안됐다. 효과도 좋은 편이어서 한 번에 10kg 이상의 아무로 불가사리를 건져 올린다. 하지만 이렇게 잡아들여도 아무로 불가사리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kg 넘어요. 해야 되겠네. 이게. 손이 따가워서 못하겠네. 왜 이렇게 잡아도 끝이 없는 것일까? 잡는다고. 제가 이따가 하는 불가사의한 암으로 불가사리의 장고는 엄청난 번식력과 관계가 있다. 웨이트. 요거. 자, 일단. 산란기를 맞은 암으로 불가사리 암컷이다. 통통한 암컷의 몸무게는 300g 내외. 이번엔 다섯 좀 보여주세요. 암컷의 생식소를 확인하기 위해 해부해봤다. 몸통부터 다리까지 몸 전체가 알로 가득하다. 저쪽 거. 아래 무게만도 90g. 몸무게의 3분의 1이나 된다. 제 암놈 같은 암으로 경우는 불가사리의 암수 비교는 산란기에만 가능하다. 암컷이 온몸 가득 난소를 채우고 있어 크고 통통한 반면 수컷은 다리 일부에만 정소가 있다. 팔 사이가 되게 말라 있고요. 그다음에 난소와 정소를 비교해봤다. 난소는 양이 많고 노란데 정소는 양도 적고 색깔도 연한 것이 특징이다. 암컷이 몸을 고추 세운다. 알 낳기를 시작하려는 것이다. 자세를 갖추면 아래로 알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암으로 불가사리의 산란 기간은 4월에서 6월. 수온이 14도씨 내외일 때다. 암컷이 한 번에 낳는 알은 적으면 300만 개에서 많으면 2천만 개. 엄청난 생식력이다. 이 녀석은 알을 낳는 도중 다리 하나가 찢어졌다. 그 사이로 알이 쏟아져 나온다. 알 낳기 중에 다리가 끊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 너무 많은 양의 알을 못 이겨서 생기는 일이다. 3시간 뒤 알 낳기가 끝난 수조안은 암컷이 쏟은 알로 온통 뿌옇다. 체외 수정이 된 뒤 성체가 되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먼저 수정과 함께 세포가 빠르게 분열된다. 포배기가 되면 선모가 생기면서 유형을 하기 시작한다. 비핀나리아 단계 때는 해삼이나 다른 극피동물들의 유생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 유생은 변태를 준비한다. 국립여수대 양식학과. 이곳에선 몇 달째 암으로 불가사리 유생을 관찰 중이다. 비커에 둥둥 떠다니는 흰 물질이 바로 암으로 불가사리 유생이다. 여기 보이는 그 하얀 점들이 불가사리의 그 부유 유생입니다. 저희들이 그 2월 15일 날 산란을 시켜서 그 100일 동안 먹이도 주지 않고 방치를 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그 살아있는 것으로 봐서 불가사리가 유생기 때부터 그 상당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 저서 생물의 유생들은 60일이면 변태를 한다. 그런데 암으로 불가사리 유생은 환경이 나쁘면 1년 이상 변태를 미룬다. 살아남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유엔과 국제해양기구가 함께 정한 이동금지종 10가지다. 다른 곳으로 퍼질 경우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피해가 우려되는 종들이다. 여기엔 콜레라와 적조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암으로 불가사리도 있다. 엄청난 번식력으로 생태계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진다는 것이 이유다.
아무로 불가사리의 원산지는 북태평양과 일본 홋카이도 지역이다. 그렇다면 홋카이도의 경우는 어떨까? 홋카이도 네무로항. 가자미 잡이를 많이 하는 곳이다. 그물 손질이 한창인 어민들. 그런데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은 아무로 불가사리뿐이다. 잡혔어야 할 가자미는 없고 아무로 불가사리만 한가득이다. 그물마다 걸려든 아무로 불가사리. 어민들은 아무로 불가사리 때문에 가자미 조업의 피해가 크다고 했다. 너무 나한테 너무 안 해서. 사과는 없고 사과는 놈이다. 사과는 돌을 사과는 생겨놓은 놈이니 그걸 거네. 네무로 항구 근처의 또 다른 어항. 이곳은 수십 년째 모시조개를 양식해오고 있다. な世界ちゃんとほら印入ってる以上分かったのになずっと巨番がここだってことでまあいいべや 한때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시조개의 양은 한 해에 100톤이 넘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아무로 불가사리가 급증한 10년 전부터 양식장은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市内状況で一番ひどい建物まあなんて言ったらいい全滅だからね全滅ですね 92년 100톤이 넘었던 모시조개 어획량은 93년 이후 아무로 불가사리가 창궐하면서부터 점점 줄어 제로가 됐다. 어민들은 너도나도 아무로 불가사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시조개 어획량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前と違ってねもう最近だらアサリのさ成長もね悪くなってきてるんだよね昔だったらさもう4年くらいいったらねもう4.5から5センチぐらいのアサリだった今だらね4年ぐらいになっても全然まだね本当に4センチになるかならないかだもんねそのぐらいなんだよ 어장이 망가지면서 항구도 피폐해졌다. 한때 모시조개 양식으로 부유한 어촌을 만들리라 부풀었던 꿈은 아무로 불가사리 때문에 좌절됐다. 홋카이도 주민들은 아무로 불가사리를 잡기 위해 교대로 작업에 나선다. 효과적인 불가사리 포획을 위해 가리비 채취에 쓰이던 통발도 개조했다. 한 번에 내리는 통발이 200개. 독중계라는 못 먹는 물고기를 미끼로 내린 통발엔 아무로 불가사리로 가득이다. 아무로 불가사리 포획 작업은 6척의 배가 하루에 4번 작업한다. 이때 함께 건져지는 가리비는 10중 8구 빈 껍데기뿐이다. 의미는 난다. 공화이주가 야, 도っても 기능이ない. 차가를 써봐놔. 판이 없어. 아무로 불가사리 포획은 산란기 직전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잡히는 것이 하루에 10톤 안팎, 2달 동안 400톤이 넘는다. 포획된 불가사리는 1kg에 5엔씩 수매된다. 하지만 수매된 불가사리가 처치 곤란이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매된 아무로 불가사리는 300km 떨어진 외진 곳으로 옮겨 말린 뒤 일부는 비료 공장으로,
나머지는 쓰레기장으로 보낸다.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수산 시험장. 이곳에서는 이미 50년대부터 아무로 불가사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今駆除を行っていますのは漁場になっている部分でありまして、人手というものは漁場以外の海に広く分布していまして、その広い海域から全ての人手を駆除することは、お金とか時間的な問題から言って不可能ですので、まず駆除は全て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あともう一点としましては 아무로 불가사리는 해류나 원양선을 통해 우리 바다로 옮겨졌다는 것이 학계의 추정이다. 일반적으로 수온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아무로 불가사리. 그렇다면 차가운 홋카이도 바다가 원산지인 아무로 불가사리가 따뜻한 남해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 먼저 아무로 불가사리의 온도 적응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지금 그러면은 아무로하고 같이 집어넣어. 7도부터 23도씨까지 다양한 수온의 수조 속에 아무로 불가사리를 뒤집어 넣었다. 먼저 7도씨의 온도에서는 몸을 다시 뒤집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보았다. (3분 20초) 상당히 느린 동작이다. (14도씨의) 수온에서는 어떨까? 아무로 불가사리가 채 70초도 되지 않아 몸을 뒤집는다. 수온을 다시 5도 올렸다. 몸을 움직이는 대신 관종만 움직인다. 수온을 23도씨까지 올려봤다. 관종만 간신히 움직일 뿐 움직임이 거의 없다. 해적생물 불가사리에 대한 그 수온 내성을 조사한 결과 25도씨에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불가사리가 이제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거의 이제 죽은 이제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불가사리는 그 높은 수온보다는 낮은 수온을 좋아하는 그 냉수성 어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5월에서 10월 사이 평균 수온이다. 전 지역이 20도씨가 넘는다. 아무로 불가사리가 적응하기엔 너무 높은 온도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 남해 바다에 아무로 불가사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통영의 한 가두리 양식장. 남해는 수온의 변화가 적고 파도가 잔잔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식을 하고 있다. 가두리 양식장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다. 가두리 양식장은 바닷속에 그물을 치고 그 안에서 식용 어종을 키운다. 양식장을 지탱하는 구조물에 담치류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그 위에 매달려 담치를 먹고 있는 아무로 불가사리. 바닥의 담치 더미 위엔 한때의 아무로 불가사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먹고 남은 사료가 쌓인 곳에도 온통 암으로 불가사리다. 서로 엉켜있는 암으로 불가사리를 떼어내자. 그 안에 담치뭉치가 들어있다. 모두 빈 껍질이다. 아직 한창 포식 중이었는지 이 녀석은 위를 다 내놓고 있다. 죽은 물고기를 먹어치우는 것도 불가사리다. 가두리 양식장 밑은 불가사리에게 먹이의 천국이었다. 먹이가 풍부해서인지 기형적인 개체들도 살아남아 있다. 다리가 한두 개 모자란 것은 물론이고 다리가 2개나 더 많은 개체도 있다. 높은 수온에까지 적응해가면서 살아남은 암으로 불가사리. 가두리 양식장에 무엇이 이들을 장궐하게 했을까? 양식장 밖의 개체들과 비교해보기 위해 가두리 안과 밖의 바다에서 각각 같은 면적의 암으로 불가사리를 채취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의 차이가 났다. 가두리 양식장의 개체가 양식장 밖의 개체보다 훨씬 크고 많다. 가두리가 없는 일반 우리 남해역에 사는 불가사리의 평균 지금 크기거든요. 이 재보면 대략 한 5.5cm 정도 나옵니다. 재보면 대략 한 120cm,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 가두리 밑에 것이 바깥쪽보다 한 2.5배 정도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우리나라 연안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불가사리가 살기 참 천혜의 조건입니다. 첫째, 모든 연안의 뻘은 다 페류 양식장이 돼 있죠. 그다음에 물 잔잔한 데는 전부 가두리 양식장이 돼 있죠. 먹이의 공급이라는 건 무궁무진하죠. 그다음에 또 연안으로 흘러내려오는 각종 유기염료들이 또 뻘에 쌓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조건이라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도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암으로 불가사리는 어디까지 퍼진 것일까? 섬진강 하구. 최근 몇 년 사이 바닷물 역류가 심해진 곳이다. 섬진강 하구에서 20km 떨어진 섬소마을. 혹시 이곳에도 암으로 불가사리가 있을까? 바닷물 역류로 피폐해진 강바닥을 얼마 지나자 모래바닥 저쪽에 암으로 불가사리가 보인다. 제 땅인 양 아무것도 없는 강바닥을 독차지하고 있는 암으로 불가사리들. 녀석들은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어디든 습격하고 있었다. 섬진강은 강과 바다가 합쳐지는 일반적인 기수지역보다 염분 농도가 높다. 그렇다면 암으로 불가사리는 어느 정도의 염분 농도에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담수부터 기수지역 염분 농도인 15%, 바다의 염분 농도인 33%, 그리고 염분 농도 50%와 100%로 각각 나누어 통마다 암으로 불가사리를 넣고 하루를 두었다. 일반 해수의 그 3배 높은 그런 염분 농도입니다. 그 불가사리가 완전히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수지역 염분 농도인 15%에 넣어두었던 암으로 불가사리의 상태를 확인해봤다.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 바다 생물인 그 불가사리가 서식하는 그 염분 범위가 이 15%밀, 즉 그 기수 지역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 불가사리가 강하구역인 기수역에 서식하는 그런 생물들을 포식하는 그런 그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기수지역 역시 암으로 불가사리 위험 지역임이 확인됐다. 이렇다 할 천적도 없이 전방위로 퍼져나가는 암으로 불가사리.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국립여수대 연구소에서는 최근 불가사리 퇴치와 관련해 한 가지 생물에 주목하고 있다. 이곳 실험 양식장에서는 때가 되면 불가사리를 먹이로 던져준다. 불가사리를 먹는 것은 다름 아닌 나팔고동. 나팔고둥이 촉수를 뻗어 암으로 불가사리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나팔고둥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불가사리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울 만큼 식성이 좋다. 반항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이렇게 나팔고둥이 하루에 먹는 불가사리는 한 마리에서 2마리 정도.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천적이다. 문제는 지금의 나팔고둥이 정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일 만큼 희귀하다는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나팔고둥은 장식품으로 무분별하게 남획되면서 우리의 바다에서 더 이상 보기 힘든 종이 됐다. 불가사리 천적 생물인 나팔고둥이 그 멸종위기 동물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그 식용이나 그 공예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잡았다는 그러한 점을 들 수 있고, 또한 그 환경오염에 의한 그 서식지 파괴, 그러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경호 교수팀은 현재 불가사리 퇴치를 위해 나팔고둥을 양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 해결을 낙관할 수는 없다. 나팔고둥은 온대성 어종이라 서식지에 한계가 있고 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끈질긴 생명력과 엄청난 번식력으로 우리 바다 구석구석 퍼져나가고 있는 암으로 불가사리. 녀석들은 양식장을 중심으로 바닷속 새로운 포식자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바다에 금을 걷고 씨앗을 뿌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어민들은 오늘도 불가사리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선다. 뾰족한 방법은 없다. 때론 작살로, 때론 그물로 끊임없이 잡아낼 뿐이다. 아무로 불가사리의 폭발적인 증가는 그들의 강한 생명력의 결과일까? 아니면 인간이 변화시킨 바다 환경 때문일까? 아무로 불가사리가 우리에게 심상치 않은 바다의 변화를 경고하고 있다.